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오늘 영상에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주가가 가능한 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커녕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고수하수의 차이예요. 또 주가가 빠졌을 때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악재도 악재지만 주가가 회복될 만한 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단 어떤 회사의 악재가 터지면은 뉴스들은 조회수를 위해서 좀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쓰면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악재를 많이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휩싸이다 보면은 저희도 그 뉴스에서 자유롭게 힘들고, 악재를 처음에 요만하게 생각한 게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 점점 커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악재를 알게 됐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려움의 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촉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악재가 거칠 때까지, 포연이 거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뇌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어. 천천히 사면 돼. 나중에 사면 돼. 이렇게 해서 그 찰나의 기회를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어느 술자리에 가셔서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놓쳤어. 다음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놓치고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의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의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기에 굉장히 세팅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군중심리를 맞서는 게 쉽지 않은 노릇인 거죠. 최근 영상에 댓글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그 좋아 보이는 종목은 비싸 보이고 싼 종목은 그럴만해 보여서 살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을 초보 투자자라고 밝히신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일단 초보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계신 거죠. 어떤 종목의 좋다 나쁘다의 기준의 마음이 계속 바뀌시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초보 때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고 종목풀이 작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형성된 시장의 프레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시대별로 다릅니다. 제가 투자자문사를 창업하고 나서 한 5, 6년 기간에는요, 그때는 뭐가 최고의 선이었느냐? 원자재가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일 때였거든요. 원자재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거나 거기 관련이 있거나 혹은 중국이 필요한 거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종목들이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난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AI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거 찾으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계속 변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를 풍미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막 시작하시면은 여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자재 시대도 경험해보고 AI 시대도 경험해보면 이게 변한다지만 과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접한 이 프레임에 맞춰서 종목을 고르게 되는데 당연히 그 종목들은 현재 비싸죠. 그러니까 살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예전에도 좋아 보였을까? 그렇지 않죠.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가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오늘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 내일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또 변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돈을 벌까요? 안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서 남들이 좋아 보일 때까지 그걸 갖고 기다린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제 기준인데요. 제 경험상. 첫 번째는 제가 경영자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경영자가 계속 이 회사를 좋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악재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혹은 내가 시간을 주면 새로운 촉매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를 미리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경영진을 판단하려면 긴 시계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시계열로 자료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경영자의 긴 시계열을 함께 경험하면서 보는, 그러니까 평소에 리서치라는 게 여러 경영진들의 퍼포먼스들을 계속 보는 거죠. 마치 야구 팬들이 어떤 야구 선수를 오래 보다 보면 이 선수가 지금 전성기구나, 포텐이 터지겠구나, 슬럼프가 왔지만 극복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오늘 영상에 제 생각에는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주가가 꼭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로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좀 머리에 혼란이 좀 오실 텐데,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펀더멘털 요인 혹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촉매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촉매를 쭉 나열시켜 놓고, 아, 이게 걸리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면 와, 내가 그때 이걸 맞춰가지고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험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저평가된 가격, 건초로 비유를 하자면 물 먹은 건초가 아니라 바짝 말라있는 건초인가, 그리고 얼마나 바짝 말라있는 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초가 뭐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서 혹은 뭐 번개를 맞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요인을 맞추는, 아, 그때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날 거야를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조그만한 불씨에도 이 건초가 불이 붙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가가 저평가 해소돼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투자를 하는, 분석을 하는 당시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평가가 돼 있으면은 이런 요인 하나만 들어와도 이거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즉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인과관계로 보면은 당연히 악재를 타고 떨어질 때 인과관계가 안 보여요. 이게 포연이 뿌옇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면은 아까 저 댓글을 다신 분처럼 종목이 안 보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어요. 촉매들을 이렇게. 그래서 한두 개만 걸려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아, 저평가 종목을 사면은 이렇게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빨리 오르는구나 라는 어떤 성공 공식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진짜 가치 투자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싼 종목을 찾는 겁니다. 하이닉스로 한번 돌아가면, 하이닉스 케이스를 보면은 고수께서 뭐 하이닉스 주가가 안 올라가면 뭐 삭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하셔서 유명해지셨는데, 그분 딱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르고 나서 출연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 HBM 때문에 오를지 몰랐다. 그런데 뭔가라도 있으면 오를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런 가격대였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가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상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그거를 착각을 하시면 다음에 그런 하이닉스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넥스트 HBM이 뭐지? 라고 하지만 75,000원에서는 그게 또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하이닉스의 포지션. 어쨌든 반도체에서 1위하고 격차는 있지만 공고한 2위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이 갖고 있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사실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재정립하시는 게 지금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가져가셔야 될, 좀 숙고해 보셔야 할 그런 화두로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적어보니까 참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좀 어렵구나, 오히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3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액션을 조금 더 쉽게 취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경구들을 되뇌이면서 이 행동을 하는지, 그 3가지 경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엄이 하신 말씀인데, 가치 투자자는 비관론자로부터 사서 낙관론자에게 판다. 그레이엄. 그러니까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비관론자로부터 산다는 뜻입니다. 이걸 파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이유를 확증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 주식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관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파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중요하고 제가 첫 번째로 올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사무실 입구에 적혀있는 문구, 지겹게 들어보셨을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해라. 그레이엄의 제자인 버핏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도 주식은 빠질 때 산다의 다른 버전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낸다. 어떻게 보면 이 비관론자로부터 산다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결국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지 않으면은 가치 투자자로서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제 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버핏이 한국 투자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본인 주책 온 분들 대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버핏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얘기를 하셨을 이유가 없겠죠. 세 번째는 천천히 서둘러라.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얘기한 말인데요. 여기서 천천히라고 하는 거는 저는 리서치는 평소에 한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평온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천천히 종목들을 쌓아나가고 그 종목의 가격에 태깅을 하는, 그리고 그 종목을 둘러서 환경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천천히 이거를 쌓는 겁니다. 여러 종목에 걸쳐서. 그렇지만 찰나의 기회를 미스터마켓이 줄 때는 서두르는 거죠. 근데 서두르려면 천천히 이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시진 못했을 텐데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실 이 문구에 대입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경구가 좀 저가 매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노하우를 또 공유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지수 자체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많은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많은 또 스토리들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결과들을 내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거의 제가 주식을 해온 28년 동안 늘 반복되었던 부분입니다. 후회가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기회가 계속 온다는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핫한 분야도 늘 있거든요. 근데 그 핫한 분야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은 소외주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죠. 계속 핫한 종목을 쫓아가다 보니까 리서치를 하면서 소외주의 리스트를 만들 시간은 없고, 그래서 거기 기회가 오면 또 놓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커녕 이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도 몇몇 이제 섹터들에서 급등주들이 좀 나오면서 상반기 때 수익률에 도움을 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급등주들을 좀 서서히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소외주 리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쇼핑 리스트를 길게 단단하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만들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일단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그렇게 짜증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내가 가진 쇼핑 리스트 중에서 뭔가 빠지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얼른 사고가 그쪽으로, 액션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 종목만 쳐다보고 빠질 때의 그 스트레스,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소에 리서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액션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인드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또 루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순환매 장세에서는 평소에 리서치를 통해서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미스터 마켓은 기회를 준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툼한 쇼핑 리스트로 성공 투자하시는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준철스쿨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